거는 지금 이전에 법무차관을 얘기하셨던 문성우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워낙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이 헌정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올해가 헌정을 시작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 사실을 좀 적시함으로써 과연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다들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민주화를 했느냐라고 물으면은 짧은 말로 답변을 못하고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짧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보시면 되고요. 제가 책을 이 2권을 낸 덕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허신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두 책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 79년도 의원직 제명당할 때 이때와 그 다음 50 때 단식 투쟁하신 이 두 가지로 제일 말하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김영삼 대통령이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의미는요, 이렇게 민주화 투쟁으로 쌓아올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불가역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재에 대한 거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그 결실을 확실하게 마무리한 분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요, 5공화국 청산을 어떻게 해내느냐, 군부 독재의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와 맥을 같이 합니다. 5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 급진 386 운동권들은 혁명에 의한 청산을 주장을 했고, 김영삼, 김대중 등 보수 정치인들은 개헌을 통한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직선제 개헌을 고리로 신한민주당을 창당하고 87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급진 세력이 주장한 혁명, 곧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인 NLPDR론에 의한 5공화국 청산은 50 세력에 대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적결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직선제 개헌하는 50 세력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이어집니다. 다 많이 보셨던 사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50의 세력이 완전히 청산될 수는 없었습니다. 5공화국 정부가 6공화국 정부로 교체되었으나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권력의 주류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야운동권이 이는 독재의 연장이라고 보고 자신들과 함께 이루어낸 87 체제를 군부 독재라고 부정하는 모순을 자행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 등 특히 통일을 이슈로 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미리북 사건을 일으킵니다. 문익환 목사, 황석영 작가, 임수경 학생 등이 미리북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분신 자살하였으며 불법 시위와 집회와 시위로 화염병과 돌이 난무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최루탄으로
오은 씨가지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안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대거 처벌합니다. 그러한 그 결과 통일 이슈는 잦아들고 중간평가를 내세워 당선된 노태우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이때 구속된 재야 인사들은 형을 살고 나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재야 인사 영입과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부의 수혈 등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재야 인사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울러 화염병과 최루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도 검찰이 자신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검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으로 정계를 개편합니다. 3당 합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은 3당 합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그렇게 빨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문입니다. 3당 합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민당, 그다음에 충청을 기반으로 김종필 정족의 신민주공화당이 만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충청 호남의 사자 구도를 호남 대 비호남의 양자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후 호남은 김대중은 민주화라는 공식을 내세워 지금까지도 30여 년간 민주당의 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정부 이후 30여 년간 권력과 부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민주화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구 경북 독점 구도를 김영삼 대통령이 깨뜨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는 문민정부로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고 군부 사조직으로서 권력의 핵심인 하나회를 대통령 취임 즉시 해체합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 신고,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인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의 정치 경제적 독점 구도를 깨뜨립니다. 급기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특정 지역 중심의 독점 체제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들과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재야 인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쿠데타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 후보인 이해창 후보가 대구 경북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측근인 서석재 전 의원이 이인재 후보를 돕는 것을 묵인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토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이어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터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김대중 비자금 사건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킴으로써 DJP 연합의 집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야 정부 교체가 민주주의 핵심인 요소인 이유는요, 소외된 계층의 정치 참여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특정 세력 독점 분쇄는 여야 정부 교체로 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민주화로 사회 통합을 이루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 나라이니 너희들끼리 잘해보라라고 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져있던 다수 소외 계층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된 겁니다. 외환위기 때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연호한 것이나 태안반도의 대규모 해양기름 유출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가 기름띠를 제거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업적을 쌓은 것은 모두 이러한 국민통합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리에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폄하하는 것은 이러한 큰 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표출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YS가 없었으면 DJP 연합도 금융실명제도 없었으며 러시아와 같은 과도 독재 체제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재벌들이 가명이나 차명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재산을 독차지하고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들과 결탁한 과도 체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연희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김영삼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기반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77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건국과 부국을 이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으로 취함받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